KF-21의 해외 수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거론되는 국가들의 전략 환경과 요구 조건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는 공통적으로 공군 전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전력 운용의 자율성과 장기 유지 능력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히 최신 기체를 도입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자국 공군의 작전 환경에 맞게 전력을 관리하고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넓은 영공과 도서 지역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과 높은 가동률이 필수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은 공중 우세 임무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대지대해 임무 운용을 함께 고려한 구성을 갖추고 있어 인도네시아 공군의 요구 조건과 일정 부분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기체 운용 시간 확보와 정비 부담 관리 측면에서 현실적인 선택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국가입니다. 제한된 국방 예산안에서 전투기 전력을 유지해야 하며 동시에 주변 해역 감시와 영공 방어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기체 성능만큼 중요한 요소가 정비 주기와 운용 효율입니다. KF-21은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구성 단계부터 유지 관리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UAE는 상대적으로 높은 국방 예산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되지만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는 기술 협력과 자국 산업 참여 비중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 구매보다는 공동 개발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KF-21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으며 협력 구조에 대한 유연성이 하나의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쟁 기종들을 살펴보면 일부 전투기는 뛰어난 성능을 강조하지만 실제 도입 이후 운용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특정 국가의 승인 절차에 따라 무장 통합이나 구성 변경이 제한되는 구조는 구매국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제약은 작전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며 장기 운용 계획 수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부품 공급과 정비 체계입니다. 해외 전투기 가운데 일부는 핵심 부품 공급이 지연되면서 가동률이 낮아진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구매국 공군이 계획했던 훈련 일정과 작전 준비 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국가들은 차기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공급 안정성과 정비 협력 구조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 단계부터 국내 중심의 공급 구조와 장기 지원 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수출형 기체 역시 구매국과의 협력을 통해 정비 교육과 기술 지원이 병행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체를 판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력 운용 전반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FA-50 수출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도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FA-50은 여러 국가에서 실제 운용되면서 한국 방산이 약속한 일정과 지원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행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KF-21이 상위 전력 기종으로 제시될 때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이미 검증된 협력 경험이 있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KF-21의 수출 경쟁력은 단기적인 성능 비교로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기체 도입 이후 수십 년에 걸친 운용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전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KF-21은 단계적 성능 확장과 무장 통합을 전제로 한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구매국이 자국 상황에 맞춰 전력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중견 국가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초고가 전투기를 소수 도입하는 방식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한 전력을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하려는 국가들에게 KF-21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운용 전략 전반을 고려한 선택지로 평가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KF-21의 해외 수출 가능성은 한국 항공방산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독자 개발 전투기를 국제시장에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술적 신뢰도의 결과이며 이는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항공기 사업을 통해 축적된 제작 경험과 협력 구조가 현재의 KF-21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덕분에 국제 시장에서도 위상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KF-21의 해외 수출 가능성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이 전투기가 어떤 수요 환경을 전제로 구성되었는지입니다. KF-21은 단일 임무에 특화된 기체가 아니라 공중전과 대지대해 임무를 함께 고려한 다목적 운용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구성은 현재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실제로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공군 전력을 현대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높은 도입 비용과 장기간 누적되는 운용 부담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KF-21은 현실적인 선택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신 센서와 무장 운용 능력을 확보하면서도 유지 비용과 정비 부담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이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능 수치 경쟁에 집중한 전투기들과 다른 접근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기체 성능뿐만 아니라 실제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과 가용률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FA-50의 해외 수출 사례는 KF-21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FA-50은 경공격기와 고등훈련기 성격을 함께 갖춘 기체로서 여러 국가에서 실전 운용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수출 과정에서 확인된 특징은 성능 홍보보다도 납기 준수와 후속 지원 체계가 구매국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KF-21 수출 가능성을 평가할 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FA-50을 도입한 국가들은 초기 도입 이후에도 안정적인 정비 지원과 교육 체계를 통해 운용 효율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KF-21이 국제 시장에 제시될 때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장기간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한 전투기 도입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KF-21은 FA-50보다 상위 전력으로 분류되며 공중전 수행 능력과 무장 통합 범위에서 한층 확장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방향에서는 운용 지속성과 확장성을 중시하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매국이 초기 도입 이후에도 자체 여건에 맞춰 전력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해외 전투기 도입 사례를 살펴보면 초기 성능 홍보와 실제 운용 환경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한 경우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일부 기체는 복잡한 정비 절차와 높은 부품 단가로 인해 비행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조종사 숙련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공군 전력의 실질적인 활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KF-21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정비 접근성과 구성 단순화를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매국 공군이 자체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 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줍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전력 유지 비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수출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입니다. 경쟁 기종 가운데 일부는 무장 통합이나 구성 변경 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승인 절차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매국의 요구사항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겪은 국가들은 차기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더 유연한 협력 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은 비교적 유연한 구성 변경과 단계적 성능 확장을 전제로 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구매국의 작전 환경 변화와 예산 상황에 맞춰 전력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단기적 성능 경쟁보다 장기 운용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제작과 납기 관리 능력입니다.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일정 지연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전체 전력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한국항공방사는 이미 여러 항공기 사업을 통해 일정 관리와 품질 유지를 동시에 달성한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KF-21 역시 이러한 기반 위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수출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신뢰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의 배치가 확대될수록 공군 작전 구조는 점진적이면서도 분명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변화는 특정 임무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공중전 준비 단계부터 출격 이후의 평가 과정까지 전반에 걸쳐 이어집니다.
특히 작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 KF-21이 전제 조건으로 포함되면서 공군의 전력 운용 사고 방식 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렬됩니다. KF-21은 공중 작전에서 정보 흐름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편대 구성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존에는 각 기체가 독립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지상 통제에 의존하는 비중이 컸다면 KF-21이 포함된 편대에서는 공중에서 수집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작전 판단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조종사의 판단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체 편대의 대응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공중 우세 확보 과정에서도 KF-21의 배치는 작전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특정 공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운용 개념이 정리됩니다. KF-21은 장시간 임무 수행과 정보 유지에 적합한 구성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작전 공역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유리합니다. 이는 공군이 제한된 전력으로도 안정적인 공중 통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기지 배치 측면에서도 KF-21의 특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정 기지에 전력을 집중하는 방식보다는 여러 기지에서 균형 있게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정비와 운용에 필요한 구성 요소가 국내 기준에 맞춰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지 간 전력 이동과 재배치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작전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를 살펴보면 고성능 기체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지의 의존도가 집중되면서 작전 범위가 제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비 인프라와 부품 수급이 특정 지역에 묶이면서 위기 상황에서 전력 분산 운용이 어려워진 사례도 확인됩니다. KF-21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내 정비 체계와 연계된 배치 개념을 전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KF-21 배치 이후 공군의 작전 구조는 점차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기존 기체들은 특정 임무에 집중하고 KF-21은 공중 상황 관리와 핵심 임무 수행을 중심으로 운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작전 효율을 높이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공군 전체의 전투 지속 능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효과도 함께 나타납니다. 작전 지휘 체계에서도 변화가 이어집니다. KF-21을 중심으로 한 공중 정보 흐름이 정착되면서 지상 통제소의 역할은 보다 전략적인 판단에 집중하게 됩니다. 실시간 대응보다는 전체 작전 흐름을 조율하는 기능이 강화되며 이는 공중과 지상의 협력 구조를 한 단계 정돈된 형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주변의 복합적인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더욱 의미를 갖습니다. 단기간에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군은 KF-21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배치와 작전 구조를 통해 대응 선택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맞춰 전력 운용 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점은 실질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합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전투기를 기준으로 작전 구조를 설계한다는 점 역시 중요합니다. 외부 조건에 따라 운용 방식이 제한되는 구조와 달리 공군은 자체 판단에 따라 배치와 운용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KF-21의 배치가 누적될수록 이러한 작전 구조의 변화는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큽니다. 눈에 띄는 전술 변화보다는 실제 운용 과정에서 체감되는 효율성과 안정성이 축적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축적은 공군 전력의 신뢰도를 높이고 한반도 공중 방위 구조를 보다 단단하게 지탱하는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에 계속 참여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치적 선언이 아닌 실제 협력 구조의 유지 가능성입니다. 공동 개발 사업은 서류상 참여 여부보다 실질적인 기여 방식과 책임 이행 여부가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단순한 동반자 관계라기보다 조건부 협력 구조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담금 문제는 단일 사건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사업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거나 조정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공동개발 체계 내에서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재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이러한 변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 주도로 핵심 일정과 시험 절차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점은 개발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기술 이전 갈등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에 포함된 기술은 단순 조립 기술이나 외형 설계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항공 전자장비 임무 수행 구성 통합 제어 체계 등은 운용국의 군사적 자율성과 직결되는 영역입니다. 한국은 공동 개발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도 이 핵심 영역에 대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개발 안정성과 향후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공동 개발 사례를 보면 협력국 간 기술 접근 범위에 대한 합의 실패가 장기적인 갈등으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기술 이전 요구가 반복되면서 개발 속도가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완성도와 신뢰도가 동시에 저하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와 비교하면 KF-21은 기술 관리 원칙을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개발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에 남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이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동남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협력 확대, 현지 정비 거점 구축 가능성, 장기 운용 협력 채널 형성 등은 실질적인 가치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기적 분담금 문제와는 별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협력 유지 여부를 감정이 아닌 조건과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한국 항공방산의 입장에서 KF-21은 단일 기종 개발을 넘어선 의미를 갖습니다.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 협력과 수출 전략을 병행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필수 조건이 아닌 선택 가능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발 일정과 기술 완성도가 외부 변수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KF-21이 실제 전력으로 배치되기 시작하면 공군의 작전 구조는 점진적이면서도 분명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신형 전투기가 추가되는 차원이 아니라 공중 작전을 설계하는 방식 전반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기존 기체들이 담당해오던 임무 구성이 재정렬되며 각 기종의 강점이 보다 명확하게 구분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공군 작전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부분은 초기 대응 단계의 구성입니다. KF-21은 최신 항공전자 장비와 통합된 감지 능력을 바탕으로 공중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작전 전반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가 인지해야 할 정보는 보다 정제된 형태로 제공되며 판단 속도와 정확도 모두 향상됩니다. 이는 공중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작전 개시 단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KF-21의 배치는 기존 전투기 운용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기존 기체들은 주력 임무 부담에서 일정 부분 여유를 확보하게 되며 각자의 특성에 맞는 임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공군 전체의 전력 소모를 완화하고 기체 수명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작전 효율성과 유지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운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기지 배치 전략 역시 변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KF-21은 정비 접근성과 가동률을 고려한 구성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특정 기지에 집중 배치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기지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적용되며 이는 유사시 대응 능력과 생존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군은 출격 준비 시간과 작전 지속성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배치 구조는 작전 계획 수립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공군은 특정 기체에 의존하는 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작전 구성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KF-21은 이 과정에서 공중작전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며 상황 인식과 정보 공유의 기준점으로 기능합니다. 이는 작전 전체의 일관성을 높이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국내 항공산업의 기술력은 배치 이후 운용 단계에서 더욱 분명한 장점으로 나타납니다. 부품 공급과 정비 지원이 국내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는 전력 공백 가능성을 줄이는 데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 중에는 부품 수급 문제로 인해 가동률이 떨어지고 작전 계획이 반복적으로 조정된 경우도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례와 비교할 때 KF-21은 실질적인 운용 안정성을 확보한 전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군 입장에서
KF-21의 배치는 단기적인 전력 강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장기 작전 구성을 스스로 설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운용 제약이 발생하는 구조와 달리 국내 여건에 맞춘 전력 배치와 임무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투기를 중심으로 작전 구조를 재편하고 이를 실제 운용 환경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변화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단순한 공동 서명 이상의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초기 단계부터 분담금 납부와 기술 인력 파견을 약속하며 개발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KF-21 사업은 국제 협력 사업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외형적으로는 공동 개발의 틀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며, 외교와 방산 협력 측면에서도 일정한 상징성을 형성했습니다.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지연 문제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자금이 단계적으로 투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담금 흐름이 불안정해질 경우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 개발 일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주요 설계 단계와 시험 일정 역시 계획된 흐름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이 사업 관리와 재원 운용을 주도적으로 조율해왔다는 점은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둘러싼 문제 역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전투기 개발에 포함되는 기술은 단순한 산업 기술의 범주를 넘어 군사적 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 일정 수준의 기술 공유를 전제로 하면서도 핵심 영역에 대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해 왔습니다. 이 기준은 개발 주도권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전력 운용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KF-21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 비행과 장비 통합 과정이 계획에 맞춰 이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외부 협력 변수와 무관하게 기체 완성도와 시험 일정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이 이미 전투기 개발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 개발이라는 틀 안에서도 핵심 의사 결정과 기술 관리가 국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해외 전투기 공동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협력국 간 이해관계 조율 실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된 경우가 확인됩니다. 분담 비율과 기술 접근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으면서 개발 일정이 늘어지고 사업 신뢰도가 하락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흐름과 비교하면 KF-21은 외부 변수에도 불구하고 개발 속도와 방향성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바라볼 때 중요한 점은 단기적인 분담금 문제만으로 전체 구조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지역에서 전략적 비중이 큰 국가이며 항공방산 분야에서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진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KF-21을 계기로 형성된 협력 채널은 향후 항공기 정비 교육 부품 협력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KF-21 사업은 기술 자립과 전력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선택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업의 중심축은 국내 개발 역량에 기반을 두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동 개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주도권을 확보한 상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 항공방산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